예, 이제 58번 쟁점 15장 공무노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는 이게 1990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공무노조는 이게 제정된 거는 2005년도에 1월달인가 정이 됐고 시행된 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 1월 26일자인가 28일자인가요? 28일자. 갭이 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노조는 99년도에 이미 시행됐는데 공노조는 시행된 것이 한참 좀 늦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공노조 정부가 좋아했을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진보 정부군 뭐 보수 정부군 공노조 허용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걸렸는데 안 할 수 없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꽤 이 국가가 사회적으로 외부에 나가게 되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맞춰야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근데 공무노조 없는 데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없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면은 없으니까 놀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너희들 선진국가라는데, 공무노조가 없냐? 이게 그 정도 감당 못해? 그 정도 뭐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 못해? 이런 식의 놀림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최근의 문제는요, 노동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수입하지 않을 거야, 수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늦게 한 거예요. 늦게 했지만 한 겁니다. 하고 나서 도입했는데 역시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좋아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공노조 만들어 놓고 나서도 제약을 단결해서 제약을 어떻게 했는지 교섭에서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 것인지 또 파업에서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 것인지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구조예요. 제약된 내용들 요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428쪽에 공무원은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 가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거는 이제, 우리 민간노조법을 관찰합니다. 이게, 최신노조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교원노조법, 교원노조를 관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원노조가 아닌, 교육공무원이 아닌 분들, 요분들이 이제 일반 공무법을, 이 노동법을 관찰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설립 단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법부 단위, 사법부 단위, 행정부 단위, 지자체 단위, 교육청 단위. 그렇게.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입법부 단위, 국회 노조 가능합니다. 뭐, 사법부 단위, 법원 노조, 헌재 노조 가능합니다. 선관위 노조 가능합니다. 행정부 노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로서는 특별시 공무원 노조, 광역시 공무원 노조, 뭐, 어떤 경기도 공무원 노조, 뭐, 부산시 공무원 노조 가능해요. 혹은 무슨 자치구 노조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최소한도가 자치구까지예요. 자치구 노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노조 가능합니다. 뭐,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위를 약간 입법, 행정, 사법, 지자체 단위로 소분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동부 장관에게 갑니다. 무조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제출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공무노조의 가입 범위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게 2021년도 7월 6일자로 바꾼 내용인데 ILO 협약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비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약 내용대로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노조를 6급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만. 5급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풀었어요, 그걸요. 이제 5급 이상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제 급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걸 다 빼버렸어요. 과거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의 무슨 공무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공무원으로. 자, 일반직 공무원, 뭐, 이제 별도직 공무원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직급 제한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또 가입을 허용했어요. 과거에는 소방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소방공무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세 번째로 바뀐 것이 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해임된 공무원, 파면된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 가입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노동자 규약으로 굳이 뭐 규약으로 허용했으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있냐? 가입시키자라고 해서 자, 규약으로 만들었으면 가입 가능해요. 그걸 최근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바뀐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직급 제한 폐지했고 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고 소방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무노조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단결권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좁다. 넓히자라고 했는데 넓혔어요. 이제 5급 이상도 가입 가능하니까. 근데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급 가입 제한은 폐지를 했는데 여전히 업무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이 6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노조가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맨 밑에 내용인 거죠. 429쪽에 맨 밑에. 뭐 6급 계장분이다. 이런 분들도 뭐 지역 가시면은 계장들이 지휘감독권 행사해요. 가입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한다든지,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인사나 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가입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감독관 가입이 안 돼요. 교정수사, 국가안전보장, 이 공무원분들도 가입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급 제한은 폐지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공무원들도 전임자 둘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 동의받아가지고 전임할 수 있다. 그리고 휴직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죠? 아까 교노조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보수지급 안 됩니다. 여기서는 타임오프 제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지급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불리한 처우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똑같이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원노조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냐면 공무원의 의무에 반해서 조합활동하지 마세요.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조활동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공무원 의무가 다양해요, 굉장히. 엄청 많아, 이게요. 웬만하면 못해요, 공무원들이. 다 이제 또 명예훼손 금지 의무, 직장해탈 금지 의무, 성실 의무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다 위반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아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둔 이유는, 교원노조와 다르게 타이트하게 이제 막아두겠다. 이런 취지가 좀 깔려있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정치활동 역시 금지하고 있죠.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교섭 파트, 이제, 사측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부 교섭대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부 교섭대표. 여기는 노동조합 대표, 반대표는 정부 교섭대표. 누가 나오는 거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 사무총장 나오고요. 법원이라고 한다면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특별시라고 한다면 특별시장, 광역시라고 한다면 광역시장, 구청이라고 한다면 구청장,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교육감, 이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칭해서 정부 교섭대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분들과 교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한 점. 뭐를 만들었냐면 교섭권을 담당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교노조는 위임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교육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 교섭대표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첫 번째, 맨 밑에 줄 보시면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행정부 인사시킨 처장한테 이걸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위임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기관장에게. 예를 들면 행정부 공무원 노조가 교섭을 하는데 경찰청 지부가 있어요. 그러면요. 경찰청장한테 넘길 수도 있도록 그거를 교섭권을 그렇게 해서 위임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3번을 보시면요. 소속 공무원도 이 위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찰청이 한다면 경무국장이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에 대한 범위를 너무 넓혀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교섭대표가 해야 되는데 다른 대표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기관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기관의 공무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근데 공무원 사용자는 그런데 노동조합식은 위임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걸 대내 위임이라 대내 위임. 공무노조법은 대내 위임을 넓게 허용했습니다. 이게. 정부교섭 대표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담당자예요. 원래는요. 이 사람 담당자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기관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이 기관장이 또 공무원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공무원은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섭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있죠. 실제로는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경찰청 지부장이 나왔는데 경찰청에 공무원이 나와서 앉아있다? 그럼 누가 이걸 혹시 하겠어, 그죠? 너 뭐야? 하면서 나가르 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은 그런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론적인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리 이번을 잡으세요. 교수세상. 교수세상이 아까 교노조는 이렇게 놨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과연 정책사항도 교섭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아예 공무노조는요 교섭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교섭할 수 없는 사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안 되어 있으면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죠.
논쟁이 심했죠. 여기서도.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판례 중에 하나가 관리운영이 하는 상인데, 이건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전보인사. 자, 뭐, 노조 간부 전보인사 할 때, 협의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내렸어요. 시정하세요. 명령을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이렇게 본 거예요. 기관의 관리 운영 양상이다. 따라서 단체 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협약을 체결했으니 이거 시정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민간하고 차이점이에요. 민간은요. 이런 조항이 수두룩해요. 민간은 다 할 수 있어요. 민간은 전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노조합이 개입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진짜로. 이게 노조 간부에 대해서 전보를 통해서 부당 노동이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전보할 때 이제 노조 간부면은 협상하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공무노조는 안 된다. 이게 맞다. 시정명 내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섭사항을 타이트하게 제약하겠다. 이게 깔려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책결정사항이라든지 기관의 관리 운영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교섭사항이 아닌 거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섭 절차를 보시게 되면 유사해요. 교섭위원 똑같고 요구하고요. 공고하고요. 공고하게 되면 신청하겠죠. 그죠? 둘 이상의 노조가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단일화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일화 되기 전까지는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타이트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구조는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단협 효력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령 조례 예산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이것도 효력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똑같은 구조. 파업 금지합니다. 어떠한 파업도 금지한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과 중재도 거의 유사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가 조정기간이에요. 아까 조정기간이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0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더하기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0일 더하기 3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중재도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입니다. 아까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7명이에요. 7명.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재는 뭐 유사한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요. 5번 사적인 조정과 중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은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노사협의회와 비슷한 기구인데 원래부터 직장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병행할 수 없는 거냐? 아니, 병행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민간에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해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34쪽에 그게 나와있죠.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역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네, 이 정도 풀어보죠. 5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사법시험이 한번 대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요.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그 당시에 했는가 하면 팔찌선달을 했어요. 팔찌선달요.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팔찌선 하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뭐 나오잖아요. 그죠? 15일 나오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팔찌선 해버리니까 하나 지문 모르라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게 워낙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두 고르세요. 이 문제. 그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헷갈리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노무사 시험은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1차 합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 낮추겠다라는 마음을 갖추면은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시험 그 유형들은 이렇게 나올 거다 생각하시고 뭐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5번이 눈에 보이죠, 그죠? 조정 기간은 30일이었잖아요, 그죠? 30일이고 공모는 또 연장할 수도 있고 30일까지. 그거니까 정확히 아는 문제 중심으로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두 개 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뭐 죄송한데 한 5분만 쉬었다가 그냥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두 가지 법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예, 잠깐 쉴게요.